예, 사마귀가 주변에 한 번씩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이게 병이냐, 다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을 하시고 치료 그냥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 자연스럽게 낫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 말씀들이 많으셔서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사마귀 어떤가요? 일부는 그렇고 대개는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마귀가 발생하는 이유가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가 피부에 침투해서 발생하게 되는데 바이러스. 예, 네. 바이러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뭐 타입에 따라서 여러 개 나눠지는데 네. 일부 타입은 이런 자궁경부암을 일으키기도 하고 예. 피부과에서 보는 질환에서는 이 사마귀를 발생시키는데 네. 이것 자체가 면역 체계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 따라서 면역력이 좀 더 개선되게 될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좋아지기도 하는데 아. 실제로 교과서상에서 보면 예. 보통 어린아이들이 많이 생기는 물사마귀 같은 경우도 보면 대부분 자연적으로 호전된다고 하는데 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그래요?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제 아이가 사마귀 병변으로 의심되는 것이 있다면 저라면 꼭 치료를 시킬 것 같습니다. 치료가 사마귀는 꼭 필요한 질환이다. 치료를 하셔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마귀가 뭐 손등에서 이렇게 흔히 볼 수 있는 그 동그란 그게 사마귀인 거죠. 그렇다면 이 사마귀가 바이러스성 질환이면 좀 전염도 되는 겁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 자기 몸에서 자기 몸으로 이렇게 전파시킬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자기 몸에서 타인으로 전파시킬 수 있습니다. 네. 아, 그래서 그러니까 내 몸에서도 번질 예, 수 있고 맞습니다. 내가 네. 옮길 수도 있다라는 예, 거네요. 맞습니다. 소화 같은 경우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계속 거기를 긁을 것 이렇게 같아요. 긁거나 건드리기 때문에 예. 한 손에 있던 게 다른 부위의 손이나 그리고 발에 있던 게 손이나 이런 식으로 전염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저도 헷갈리는 게 네. 사마귀랑 티눈이랑 티눈. 네, 티눈이랑 네. 이게 모양 참 헷갈리거든요. 좀 동그래가지고. 자세하게 구별할 수 있게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둘은 생기는 이유 자체가 다른데요. 티눈은 계속되는 압박에 의해서 이런 장기적인 그런 생활 습관의 누적, 네. 걷는 예. 습관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발생하고요. 네. 그리고 사마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 누주종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일단 생기는 기전 자체가 다릅니다. 예. 생기는 모양 자체를 보시면요. 예. 이렇게 튀어 오른 모양으로 이렇게 네. 생기고 사마귀는 자세히 보면은 이 점점점 찍힌 것들이 관찰이 네. 됩니다. 이것들이 혈관 조직이고요. 네. 그리고 티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찬가지로 튀어 오른 모양은 비슷한데 네. 울퉁불퉁함이 보통 사마귀보다 조금 덜한 형태를 보이고요. 예. 그리고 가운데 이런 동그란 우리가 핵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예.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사마귀가 이렇게 발뿐만 아니라 뭐 어. 손이나 아니면 얼굴에 날 때도 있더라고요. 이 사마귀의 진단은 어떻게 하시죠? 사마귀는 유관적으로 진단하게 되는데요. 네. 물론 이것 자체를 조직 검사를 하거나 뭐 세포 검사를 해서 진단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보통 아까 말씀드린 경우처럼 표면이 보통 정상 피부에 비해서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그렇게 소위 말하는 피부 결이 좀 달라지고요. 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혈관들이 점점점 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네. 관찰이 되는 것을 확인할 예. 수가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정확한 진단은 일단 예. 그 일반적인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하기 힘들기 때문에 네. 피부과 의원을 찾아서 예.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을 예.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렇게 발 사진을 우리가 확대를 해서 보면 많이 확대를 하면 조금 이렇게 구별이 되지만 우리가 저렇게 발을 볼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보통 저는 아프다고 하면 티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선생님. 그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아니 다릅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사마귀 자체도 그 발바닥에 생기는 경우에 걸을 때 그 부위가 압박이 돼서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티눈 같은 경우는 대부분 또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고 네. 부위로는 구별할 수가 없고 통증은 티눈에서 더 이렇게 통증이 동반된 경우가 많긴 하지만은 예, 예. 사마귀도 통증을 동반할 수 있고 하는 경우가 있군요. 또 중요한 것은 사마귀와 티눈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하하. 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병원을 꼭 들러야 해요. 그래서 네. 저런 게 발이나 어디에서 생기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이거를 손으로 뜯거나 아니면 손톱깎이 같은 걸로 이렇게 잘라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선생님,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뒤에 이 사마귀의 조직 사진을 보시면요. 네. 이것은 실제 사마귀 부위를 떼서 현미경으로 촬영할 것인데 이렇게 관찰이 되는데 보면 피부 겉에 이런 층뿐만 아니고 피부
병변들이 이렇게 속층까지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고요. 네. 이 발바닥 등 압력을 받는 부위에 발생하는 사마귀 병변은 이 깊이가 더 깊을 수 있습니다. 이 통상적인 치료로도 수차례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기 때문에 네. 손톱깎이로 한 번 제거로 좋아질 수 있다는 생각은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또 손톱깎이를 만약 그 손톱깎이를 가족이 사용하게 되면 예. 가족도 이 사마귀를 옮을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니까. 예, 그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뜯을 때 이렇게 피가 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게 사마귀죠. 예, 예. 맞습니다. 이 보시면은 뭐 뜯어서 피가 났다고 다 사마귀는 아니고요. 예. 아까 보여드린 현미경 사진에서도 보시면은 사마귀 자체가 이렇게 피부 밑에 네. 혈관들이 이렇게 많이 증식되는 예. 그런 어. 모습을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피부 병면보다는 뜯었을 때 피가 날 가능성은 더 높긴 합니다. 그럼 사마귀는 우선 이제 환자가 마음대로 잘라내면 안 되고 어. 치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치료 시에는 병변이 몇 개인지 또 어느 부위에 생겼는지 네. 또 환자가 병원을 몇 번 방문할 수 있는 상태인지 또 뭐 환자의 나이대나 뭐 수능도가 어느 정도인지 다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보시면은 치료 방법은 네. 이렇게 집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살리실릭산이나 네. 레티노이드 혹은 이 5-FU라는 성분이 일부 섞인 네. 제제로 할 수도 있고 저게 바르는 연고처럼 나온 거죠? 예, 맞습니다. 이런 제제들은 병원을 자주 내원할 필요가 없고 네. 간편하게 치료할 수 있지만 효과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액화질소 가스를 뿌려서 음. 이렇게 치료하게 되는 냉동 치료 같은 경우는 효과도 좋은 편이지만 자주 방문해야 되고 또 치료 후에 물집이 생길 수도 있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 주사 치료와 레이저 치료를 보시면은 네. 블레오마이시라는 성분으로 주사를 하거나 네. 또 뭐 CO2나 어비움약을 레이저로 깎아서 치료할 수도 있는데 예. 보통 적은 치료 횟수로도 큰 효과를 보실 수 있는데 예. 치료 후까지 회복 시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예. 네. 또 통증이 심할 수 있습니다. 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의 정답이는 없는 것 같고 환자 개개인에 맞춰서 이렇게 다르게 적용해야 될 점 같습니다. 그러면 환자 개인이 개개인이 선생님 그냥 여러 번 오기 싫어요. 한 방에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면 어느 치료가 제일 좋은가요? 아무래도 한 번에 횟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마지막에 있는 주사와 레이저 치료가 되겠는데요. 예. 근데 이것들도 한 번 했다고 바로 뭐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 위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방법보다는 횟수가 좀 더 적다. 이 정도로 환자한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픈 건 어때요? 통증은 어때요? 통증은 레이저. 횟수가 적을수록 어. 통증은 더 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증은 더 횟수가 강해진다. 적을수록. 예, 아무래도 저희가 뭐 국소 마취, 예. 바르는 마취제나 예. 주사하는 마취제를 시행하고 하는데요. 예. 아까 조직 사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예. 병변 깊이가 꽤 있기 때문에 얇게 깎아서는 완전하게 제거할 수 없고 아. 어느 정도 두께를 이렇게 제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통증이 좀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치료 효과가 어떤지 알고 싶어서 치료 전후 사진이 있으면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손톱 주변을 이렇게 사마귀가 침범해서 이렇게 손톱 변형까지 발생한 경우인데요. 네. 이 변형이 심하면은 영구적인 변형을 초래해서 손톱 모양이 계속 이상하게 날 수가 있습니다. 네. 다행히 환자는 그 정도가 되기 전에 병원을 방문해서 능동요법으로 치료를 해서 예. 사마귀는 제거되고 예. 손톱도 비교적 정상적인 모양으로 회복된 다시 손톱이 케이스입니다. 자라난 거죠? 예,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냉동 치료로 이렇게 치료가 된 사례이긴 하지만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부위마다 그리고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된다고 말씀드린 것을 잊지 마시고 피부과 전문의와 상의하셔가지고 꼭 진료 후에 이런 치료 방법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병은 아니지만 네. 여성분 손톱 손끝이 저렇다고 하면 볼 때마다 그러게요.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아이고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보지 말고 사마귀 치료를 얼른 초기에 좀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네,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마귀나 티노는 우리가 그냥 쉽게 넘겨도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사진들을 보니까 그렇지 않네요.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